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에 나를 멈추는 것들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멈추는 것들의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이 작품에서 드러난 작가의 심미적인 인식, 마지막으로 심상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이 작품은 화자가 화자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화자를 멈추게 하는 쓴바귀꽃이나 제비 같은 사물들, 그리고 육교 아래 일하고 계신 할머니나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화자를 멈추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말하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작품의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사색적이고 성찰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색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걸 의미하고요. 성찰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걸 의미해요. 사물이나 사람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이 작품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의 제재의 경우에는 나를 멈추게 하는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작품의 주제는 작고 나약하지만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이 주는 삶의 위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작품의 특징은 중심 소재를 열거하면서 성찰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열거라는 것은 쭉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예요. 1년에서 이거, 2년에서 이거. 여기서는 쓴바귀꽃, 제비, 할머니, 어머니 이런 소재들을 쭉 나열했다는 거에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요.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는 건요, 이렇게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좀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심상을 같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드러나는 심미적 인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야기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화자와 작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소설의 경우에는 서술자, 시의 경우에는 화자를 작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특히 수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가와 서술자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시나 소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화자나 서술자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살펴보면요, 화자의 깨달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굳세게 살아가는 사물들과 사람들을 통해 살아가는 힘, 원동력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은요,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존재들이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가치들로 인해 삶의 위안을 얻고 있는 이러한 심미적 인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심상입니다. 심상이라는 말 자주 듣죠. 쉽게 말하면 이미지예요. 근데 이미지라고만 하면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린 이미지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나 모습, 시의 표현을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세상, 그러한 영상, 그리고 그냥 영상이 아니라 뭔가 감각적인 영상이에요. 감각과 관련된 이미지들인데요, 우리는 보통 5감을 갖고 있다고 하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심상도 5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색이나 모양, 밝고 어두움 이런 것들을 명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적 심상이나 음성이나 소리를 듣는 청각적 심상이나 혀로 맛을 보는 듯한 미각적 심상이나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후각적 심상, 피부로 느끼는 듯한 촉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또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심상, 이걸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인데 푸르다는 거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심상이잖아요. 달콤한 목소리도, 목소리라는 건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인데 달콤하다는 건 혀로 느끼는 미각적인 심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심상의 효과는요, 표현하려는 내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형성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기도 싫기도 하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댓글로 과제를 해결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